안녕하세요. 리서치 1팀 박서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엔캠입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엔캠은 2012년에 설립하여 작년에 상장한 전해액 생산업체입니다. 기업 개요는 위와 같고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해액 시장과 2차 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기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2016년 230만 대, 17년 37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2억 3천만 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도 사용됩니다. 전기차 및 ESS 수요 증가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연평균 28%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자동차 부분만 보면 연평균 31.8%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렇게 국내 기업 3사 점유율은 26.3%입니다. 또한 엔캠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솔루션, SK온, CATL의 점유율의 합은 57.5%입니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방전된 이후에도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4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중 오늘은 엔캠이 영위하는 사업인 전해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시장은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소형 전지용 전해액과 대형 전지용 전해액의 비율이 34대 66에서 6대 94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승용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로 중대형 전지용 전해액의 수요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원가 구조와 그중 소재의 원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원가는 소재 61%, 감상비 21%, R&D 4%, 인건비 4%, 기타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61%나 차지하는 소재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양극재가 40%, 음극재가 13%, 분리막이 13%, 오늘 자세히 알아볼 전해액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차 전지와 전해액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엔캠의 매출액은 2,181억 원입니다. 엔캠은 전해액 매출이 100%로 전해액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전해액 중 전기차용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ESS, IT, EDLC용 전해액이 나머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차 전지의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액은 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여 전기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소재입니다. 양극과 음극의 보호 피막을 형성하여 전지를 보호하고 수명 연장, 작동 온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전지 활성화와 결함 치유 등의 혈액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전해액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도씨 이하, 최대 6개월 보관이 가능하므로 고객사와 최단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제조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거리 납품 시에 회수 용기 비용이 증대되므로 고객사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액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질인 리튬염은 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 인허가만 2년이 소요됩니다.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 공장 건립, 설비 투자까지 1년이 소요되므로 후발주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최소 3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전해액은 화재 위험 때문에 한번 거래하면 쉽게 교체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고객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CATL에 각각 납품하는 전해액은 고객사의 셀 제조 방식, 특성, 성분에 따라 IP를 전부 다르게 제조하여 공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액은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증설 계획에 따라 1시간 내에 위치한 부지에 공장을 같이 증설해야 합니다. 엔캠은 현재 각국 친환경 정책에 따라 NMP 리사이클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NMP는 양극재 공정에 사용되는 용매인데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동사는 SK온 미국 공장, NMP 리사이클 재활용 업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엔캠이 영위하는 전해액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사의 증설 계획과 전해액 소유량입니다. 엔캠의 매출처 비중은 SK온이 60%, LG에너지솔루션이 30%, CATL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모두 엄청난 증설을 할 예정이며 예상 전해액 소유량 또한 CATL은 45.2만 톤, LG에너지솔루션은 30.5만 톤, SK온은 21.4만 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엔캠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엔캠은 SK온 전액 메인 벤더이고 미국 조지아 공장에는 솔벤더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액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년 반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25년까지 신규 벤더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엔캠은 최적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선 제품인 전해액의 특성에 따라 고객사와 최단 거리 공장을 증설하여 최단 납기 공급이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맵에 검색해본 결과 SK온 조지아 공장과 엔캠 조지아 공장은 차로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증설하는 공장들 또한 고객사와 1시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경쟁사와의 비교입니다. 국내에서 전해액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엔캠, 동아기업의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솔브레인 이렇게 세 기업입니다. 엔캠의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중국의 CATL이고 동아기업의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 솔브레인의 고객사 역시 삼성 SDI와 SK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엔캠의 생산 캐파인데요. 엔캠은 국내 전해액 업체들 중 가장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IRA로 인해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두인데 엔캠은 2025년 기준 생산 캐파를 22.5만 톤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중 미국 캐파만 총 14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와 솔브레인과 비교하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해질인 LiPF6의 내재화와 수직 계열화입니다. 작년에 엔캠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인 LiPF6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엔캠은 LiPF6 제조업체인 시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리튬염을 내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해액은 전해질, 용매,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전해질이 원가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인 LiPF6는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데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 치솟았던 전해질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LIPF6의 가격이 지난해 최고가인 62원보다 반 정도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해질 기업들의 증설 계획입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전해액 수요는 126만 톤이라고 합니다. 전해질 비중을 11%로 계산하면 전해질의 수요는 대략 14만 톤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인 영태과기, 천사 첨단신소재, 다불다화학이 각각 3년 안에 7만 톤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내 기업인 첨보 또한 공격적인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해질 생산업체들의 공격적 증설으로 전해질의 공급 강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에서 필요한 전해액 캐파는 약 50만 톤 이상입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 글로벌 점유율 74%인 중국 전해액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 다음으로 점유율 상위 기업인 일본의 미츠비시의 증설 계획은 보수적입니다. 또한 전해액은 유해물질인 불산의 이용으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데 엔캠은 이미 인허가를 완료한 상태여서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IRA 관련입니다. IRA 관련하여 전기차 보조금 1,000만 원의 절반, 즉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와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엔캠은 이미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만 14만 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해액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 기업들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일본이 17%, 한국은 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엔캠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국내 전해액 업체들의 수혜와 피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중국 기업은 IRA 법안 두 개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74%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전해액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수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해질의 원재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원재료 생산 관련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캠은 현재 미국에 전해액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해액 공장뿐만 아니라 용매, 리튬염 등 원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자금 조달 논란과 자회사를 통한 코인 투자입니다. 엔캠은 상장 한 달 만에 1,00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상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RCPS가 보통주로 전환하면 주식 가치가 희석됩니다.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자금 조달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엔캠 모빌리티를 설립하여 10억 원 정도의 코인을 투자하였습니다. 본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코인 투자를 한 것이 유효하지만 IR팀에 의하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블록체인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2021년 매출은 2,143억, 22년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은 2,181억 원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하기 전에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전해염인 LIPF6를 내재화해서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밸류에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전해액 톤당 가격을 톤당 약 1,460만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2년 캐파인 10.5만 톤에 톤당 가격인 1,460만 원을 곱하고 가동률 57%를 곱해주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엔캠은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서
신규 공장의 시생산을 고려하여 0.6을 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예상 매출액은 5,243억 원이 났습니다. 매출 원가는 리튬이온 가격이 비싸 적자가 발생했던 해를 제외한 평균 매출 원가율인 88%를 적용했고, 판관 비율과 영업외 손익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에 의거하여 계산하였고, 2025년까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므로 시생산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캐파는 22년 10.5만 톤, 23년 15.5만 톤, 24년 19.5만 톤, 25년 22.5만 톤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여 추정한 재무제표입니다.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259억 원, 예상 EPS는 1688원입니다. 동아기업의 퍼는 40배, 솔브레인 홀딩스의 퍼는 44배인데 엔캠이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고 경쟁사와 달리 전액 사업만 영위하므로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타겟퍼를 7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3년 예상 주가는 11만 8,160원, 상승 여력은 61.4%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 엔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